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최근 배추, 무는 몇 개 안 되지만 배추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련 영상 올리면서 이제 비료 사용 방법, 농약 사용 방법, 제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결구 때 칼슘이나 붕수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연면 시비하라고 말씀드리면서부터 구독자님들 관심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비료, 그러니까 16원소 중에 칼슘이나 붕소 이런 부분에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 질문 내용도 그냥 텃밭이니까 한 가지 가지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집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석회를 희석해서 연면시비하면 어떠냐, 뭐 이런 질문부터 붕사를 녹여서 연면시비하면 어떠냐. 제가 붕사 녹여봤더니요, 녹이는 그날은 흐리지만은 제가 이걸 한 이틀 동안 놔둬보니까 되게 맑았습니다. 그러면 친전물은 놔두고 위에 운물만 해서 연면시비에도 큰 문제는 없겠고, 대신에 그 성분이 얼만큼 추출되었는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연면시비용 붕산을, 가격도 안 비싸니까 한 봉이 500g 2,800원 하거든요. 안 비싸니까 고려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드릴 말씀은 석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석회도 이야기 드렸더니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석회하고 붕소 같이 하면 효과가 증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또 지난번 다른 이야기도 했었어요. 석회하고 붕사는 또 기량작용도 한다, 비료 특성상, 뭐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런데 의외로 보면 석회하고 붕산이 같이 혼용된 그런 사중복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 칼붕, 칼슘과 붕사, 거기다 아미노가 들었죠. 자, 이렇게. 자, 거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 혼용이 되며, 또 그 석회의 역할, 그리고 아울러 요식에 필요한 뭐 마그네슘이나 붕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에 있는 그 일반 석회를 희석해서 연면시비하면 어떠냐, 뭐 이런 부분까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곁들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가 다 실현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에 충실해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정도. 이 발상의 전환,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또 새로운 것이 개척이 되고. 하지만 농가에서 그 부분적으로 한두 폭이 실망한 건 몰라도 그 발상의 전환으로 농사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에서 시작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은 좋다라는 말씀을 거듭 들어보면서 제가 칼슘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칼슘과 붕산은 왜 기량작용으로 켜놓고 다시 또 서로 상호작용, 즉 상조작용을 해서 효능을 증진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칼슘은 이동이 좀 곤란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간부를 통해서 식물체는 체간부와 물간부가 있는데, 물간부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뭐냐. 제가 붕소는 여러 가지 역할을, 즉 생장점부의 뿌리나 아니면 지상부의 생장점부의 그 생장점을 키우고 뭐 비대하고 신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꽃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식물체에서 물류를 담당한다. 즉 칼슘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붕소가 같이 들어가면 좋다. 보통 이제 그 킬레이터라 하죠. 킬레이터.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요. 비료 설명하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런 부분 연구한 사람들이 의외로 왜곡이 많다 보니까, 킬레이터란 말이 있는데, 즉 식물이 그 뭐 미생물이나 아미노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결합해가지고 작물의 그 흡수가 용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중복비들은 킬레이터화 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도 무난하다. 근데 집에서 만약에 내가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있는 칼슘제 그리고 붕산 섞으면 됩니다. 되고 거기에
서로 흡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미생물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지 같이 혼용해 달라. 그러면 나름 킬레터가 돼 가지고 작물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비율은 만약에 그 칼슘이 10이라면 붕산은 1, 즉 한 10대 1 정도로 붕산을 적게 넣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붕산은 미량 요소거든요. 미량 요소. 그러니까 많이 넣지 않도록 자가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이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고토석회가 칼슘과 마그네슘이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그 토양의 CB형으로 고토석회, 요즘 그 정부 보조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고토석회. 이건 어떠냐? 요게 그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을 합니다. 기량작용. 자, 그러면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은 혼용하면 좋은가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응기면상 없다고 괜찮겠지가 아니라 기량작용을 한다는 것은 흡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써서 뭐 집에 있는 고토석회 녹여서 썼는데 괜찮더라. 괜찮지만은 그 흡수율은 떨어진다. 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거듭 드려보고요. 그 식물의 세포는 그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벽.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세포벽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벽 때문에 칼슘은 진짜 그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칼슘은 세포벽의 그 기본 구성 성분입니다. 뭐 내병성도 강화시키고 저장성도 증가시키고 우리가 먹을 때 약간의 그 씹는 맛이라 그러죠. 그 식감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고토도 말씀드렸는데 고토도 마찬가지다. 고토도 그 펙틴 성분으로 그 세포벽의 역시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역시나 내병성도 증가시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합성, 즉 엽록소의 구성원소다. 엽록소의 구성원소가 5가지가 있는데 C 탄수화물, H 그리고 수소, 그리고 O 산소, 그리고는 그 N 질소와 Mg 마그네슘, 요 5가지. 그 중에서 비료 성분은 질소와 마그네슘 이렇게 염소의 구성원소인데 역시나 그 세포벽의 구성원소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늘 붕소를 강조한 이유가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소도 역시 펙틴 합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좀 두껍게 한다. 위에 있는 2가지가 그 구성원소 성분이라면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 구성 성분이라면 붕소는 세포벽을 좀 더 두텁게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역시나 세포벽이 두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병성이 증가된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제가 펙틴 하는데 이 펙틴은 그만 뭐냐? 자꾸 영어 나와서 미안한데요. 펙틴은 식물의 그 세포벽과 세포 그 조직에 있는 어떤 그 수용성 탄수화물입니다. 수용성 탄수화물, 즉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 그런 탄수화물이다. 즉 광합성 작용을 해서 생성된 그런 탄수화물인데 물에 녹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설탕을 넣고 끓이면 추출돼 가지고 잼이 되잖아요. 즉 그런 그 펙틴 엉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4종 복비호환 주 영양제 연면십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어차피 이 업무를 34년째 하고 있으니까 늘 보는 건데요. 그 다양한 4종 복비 중에 질소인성 가리 역시나 기본적인 산요소는 많습니다. 뭐 대유, 나르겐부터 많은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뭐가 많은가 하면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유독 많다. 왜 많겠어요? 그만큼 토양 중에 흡수가 쉽지 않고 결핍 증상이 많다. 그건 무슨 소리냐? 자, 저런 살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한 번도 안 죽어도 잘 자라는데 왜 꼭 이렇게 밭에 있는 작물들만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년 생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 복분자를 따고 그만큼 매년 땅에 있는 것들을 용탈한다, 뺏어 먹는다. 그러니까 추가로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참깨를 심고 후작으로 그 비닐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배추와 무, 당근, 상추 이런 걸 심었어요. 그러면 참깨를 벌써 뺏어 먹었잖아요. 뺏어 먹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줘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역할은 어떤 거냐, 조금 길게 갈게요. 자, 칼슘은 특히 뿌리 부분에 보면요, 뿌리 세포의 분열과 신장, 기력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선단, 지상부와 지하부의 끝에는 그 칼슘, 붕소, 마그네슘, 그리고 아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칼슘이 뿌리 세포의 분열과 신장에 기여한다. 즉, 생장점에 관여하고, 저런 경우도 또 그 칼슘이 관여해요. 우리 보면 가래에 낙엽이 지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잎에 연맥이 똑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도 칼슘이 관여합니다. 생장점, 뭐 이런 분도 관여하지만은 칼슘은 그 정도로 역할한 것이 대단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끝에 선단부는 꼭 중요하다. 마그네슘 마찬가지다. 강합성을 정리시키고 양분 생성을 또 증가시키고 탄수화물 그런 것을 뿌리로 보낸다거나 인산 흡수 이동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대유 복합 MG 질소현상 가리가 있지만은 그 마그네슘 성분이 9.5% 들었었죠. 그런 부분을 제가 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당을 뿌리로 이동하는데 그 흡수시킨다. 이런 거는 역시나 붕소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뿌리 조직의 분열과 신장에 관여한다. 이 붕소의 역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연면시비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비료의 기본은 연면시비가 아닌 기비다, 밑거름이다. 붕소도 밑만 해서 그 기비로만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왜? 미량 요소인데 한번 주면 된다. 하지만 부족한 경우에 해야 되지. 질소인상 가리 마찬가지고, 고토도 마찬가지고, 석회도 마찬가지다. 밑거름이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흡수자, 그러니까 그 토양 속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래가지고 흡수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장애가 발생된다. 이럴 때는 보충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중복비, 연면시비가 필요하다. 연면시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밑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수 주는 것이 사중복비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저런 경우에 있어요. 뭐 카리질비를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칼리질하고 질소질은 기량작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뭄이 심하든지 어떤 장애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런 연면시비를 통해서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려 봅니다. 집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저렇게 실험 정신으로 희석하는데요. 그 중에 안 되는 것들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흔히 하는 석고처럼 굳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석회하고 다른 것을 섞었는데 밑에 결정체는 좀 생겼지만은 뭐 특별하게 우물로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결정체가 생겼다는 것은 석회 성분이 굳어가지고 그만큼 성분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량작용이 있는 것들은 공급을 했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그만큼 흡수가 덜 됐다, 흡수가 저하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특히 마그네슘, 그거 관주, 연면시비 다 가능하거든요. 고토비료 가루되는 게 있습니다. 분상. 국산은 보통 9,000원 정도 하고요. 수입산 도퍼 거 15,000인가 그 정도 합니다. 25kg짜리 25kg 맞네요. 한 포 있으면요 몇 년 씁니다. 예, 그런 거 하시면 희석도 잘 되고 간주라든지 연면시비 되기 때문에 고토는 그런 거 활용하시고요. 칼슘제는 집에 있는 고토석회나 생석회 아니면 그런 칼슘 유황비로 그거 녹이지 말고 예를 들면 대유 칼맥스라고 있습니다. 칼맥스 그게 금액이 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나 있으면요
거의 평생 씁니다. 2선 반짜리 우리가 연면십이 간주할 수 있는데 500리터짜리 20통을 쓸 수 있어요. 20통.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평생 쓴다. 그런 말씀 드리고, 붕산도 마찬가지다. 붕산은 2,800원짜리 한 몽에 쓰면 저 같은 텃밭농은 평생 쓴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제가 오늘 제 영상에 질문하신 그 몇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시기는 칼슘과 붕산 그리고 고토 마그네슘이 중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 그리고 제 영상에 빛나리 수화제, 빛나리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빛나리는 뭔가 하면 너무 웃자랐다. 웃자르면 사실 맛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을 억제시키는 거다. 빛나리 수화제는 빛나리는 액상 수화제를 뿌려야 됩니다. 수화제는 배추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PLS 적용 약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빛나리 액상 수화제를 살포하셔야 되는데, 빛나리 수화제 같은 경우는 뭐 배나무, 적성배나 흑성배 이런 데 등록되어 있고요. 빛나리 액상 수화제는 배추의 생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즉 생장 조절 물질이면서 또 이 트리아졸 계통 그런 농약인데, 참고로 그것은 사용하실 때 전착제라든지 영양제는 혼용 안 하시는 게 좋다. 왜? 억제시키고, 특히 약이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면요 잎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잎이 쪼글쪼글해진다. 빛나리 액상 뿌려주면요 잎이 작아진다. 더 안 큰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꼭 무슨 봄동 채소처럼, 봄동 배추 있죠? 그것처럼 작게 큽니다. 더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지만은 이제 너무 웃자람이 심하다. 그럴 때는 겸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빛나리 수화제에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한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